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국의 격리시설에 격리돼 있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중국에 왔는데 중국에 들어오는 과정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국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합니다. 중국에 입국하시려면 엄청나게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제가 프로 정신이 투철하지 못해서 중간중간에 영상을 찍지는 못했어요. 그냥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다 정리를 해놨어요. 밑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국에 왜 중국에 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한국이 좋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한국에 다 있는데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일을 할 때 저의 강점이 최대로 발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타협해서 한국에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그런데 이 각박한 사회에서 창업으로 생존하려면 적어도 처음 시작은 제가 갖고 있는 무기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개인적인 얘기 한 거고요. 지금부터 중국에 들어오기 위한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비자가 있어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회사에 고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저는 회사가 싫어서 회사를 나왔는데 또 회사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중국에 회사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저를 고용하는 형태로 해서 취업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일단 대행업체들이 가격을 너무 뻥튀기로 받아가지고 저는 일단 다 혼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 알아볼 때는 어려운데 하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 정리해서 공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자가 완료됐으면 비행기표를 사야죠. 제 아는 지인은 여행사를 통해서 비행기표를 샀는데 기본 2배는 뻥튀기 하더라고요. 한국 사이트랑 중국 사이트에서 가격 비교를 해보시고 가장 저렴한 표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이 코로나 검사인데, 이 검사는 효력이 이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행기표를 사고 출국일 이틀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루가 걸리는데, 빠듯하게 출국 당일이나 그 전날에 검사를 하신다면 검사 결과가 늦게 나오겠죠. 보통은 코로나 검사라고 하면 면봉으로 코와 목구멍에 넣는 검사를 하죠. 그런데 중국은 혈청 검사도 합니다. 손끝 체열은 안 되고 정맥 체열만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코로나 검사소에서 다른 사람들은 코만 찌르는데 중국 입국자들은 팔 쪽에서 피까지 뽑습니다. 피를 뽑아서 혈액 안에 있는 혈청을 검사하고 문제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검사 성적서를 받습니다. 그 다음 이 성적서를 중국 대사관에 제출을 하고 HDC 코드라는 것을 받아요. QR코드 같은 건데, 이 코드를 받은 다음에 출국일에 공항에 갑니다. 공항에서 항공권 발권하는 곳 있죠. 그곳에 가시면 방역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3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HDC 코드를 방역요원께 보여드려야지 티켓팅 장소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승객 정보 조사인데, QR코드를 스캔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되는데 위챗이 있으셔야 돼요. 위챗을 다운받아서 가입해 놓으셔야 됩니다. 중국에 들어가시려면 무조건 위챗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티켓팅하고 짐 붙인 다음에 출입국 건강 신고라는 것을 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중국어로만 돼 있어서 거기 방역요원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께 여쭤보면 다 설명을 해줄 겁니다.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하세요. 혹시 불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보면 제 가이드라인도 올려놨으니까 미리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밥이 왔네요. 저녁이 왔습니다. 국이랑 달걀. 저는 밥을 안 먹어서 달걀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반찬 드립니다. 맛있어요? 맛있다. 치킨입니다. 예, 배를 채우고 왔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비행기를 타시면 승무원분들이 모두 방호복을 입고 계십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체온 검사를 또 하고, 아까 적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개인 인적사항이랑 백신 접종 여부, 증상 이런 것들을 또 적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도착하시면 분위기 살벌합니다. 일단 아까 비행기 타기 전에 받아놨던 출입국 건강신고 QR코드를 방역 요원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스캔해놨으면 좋고, 그 다음에 체온 검사를 또 하고, 코로나 검사 있죠? 코 찌르는 거 또 합니다. 뭐 중국이라고 더 아프게 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검사를 완료하면 여권 뒤쪽에 무슨 QR코드를 붙여주는데, 짐을 찾기 위해서는 이 QR코드를 보여줘야 돼요. 짐을 찾으러 이동을 해서 QR코드를 보여주고 짐을 찾은 다음에 격리시설로 이동하기 위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를 타기 전에 여권을 또 걷어가요. 아마 중간에 탈주를 방지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여권을 걷어가고 버스를 타면 1시간 정도 이동을 하는데, 호텔은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좋은 호텔 걸릴 수도 있고 나쁜 호텔 걸릴 수도 있는데, 대부분 외국인들 격리가 많으니까 그 나라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후진 호텔은 격리시설로 쓰지 않을 거예요. 격리시설이 어떤지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격리시설에 도착하시면 사람들의 짐을 한 곳에 몰아놓고 소독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는 QR코드들을 또 주는데 하나는 동일한 날에 입소한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공지사항 같은 것들도 공지하고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위챗 대화방에 들어갈 수 있는 QR코드고, 또 하나는 심리 안정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QR코드입니다. 이 심리 안정 설문조사는 첫째 날 하고 일주일 단위로 한다고 하는데 불면증, 우울증 이런 증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입소자들은 한 명 한 명 줄을 서가지고 건강 관련된 면담을 해요. 당뇨병 있는지, 고혈압 있는지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못 먹는 음식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걷어간 여권과 방 열쇠를 같이 줍니다. 엘리베이터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격리시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묵은 호텔은 호텔 전체를 격리시설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쓸 수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와서도 바로 쉴 수가 없고 모든 격리시설 입소자들의 정보를 수집해요. 아까 들어간 단체 위챗방 보시면 QR코드를 하나 보내주면서 여기에다 개인정보를 적으라고 또 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게 끝일 줄 알았는데 다음날 되면 프론트에서 제 방으로 또 전화가 옵니다. 중국의 격리 정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 불만스럽지 않은지, 건강에 이상 없는지, 불편한 거 없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친절하게 물어보셔요. 이거는 중국어 할 줄 아셔야지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설에서 따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중국인들을 배치해 놓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국 출국부터 중국 입국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블로그 글을 썼으니까 아래 링크를 타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격리 생활이 어떤지 잠깐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